그러니까 오늘 오자마자 이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이 모습이라던가 태도 이런 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그렇게 위기로 느꼈다고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들어오자마자 이제 웃으면서 들어왔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장 갔을 때 약간 표정이 익살스러운 표정. 지난번에도 해외 A매치 끝나고 들어왔을 때 왜 이런 모습을 보였었냐?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냐? 약간 요런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이것도 그 제스처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받을 때도 늘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이 질문이 처음에 경질 될 것 같냐? 사임 의사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도 웃으면서 매우 여유롭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이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우리가 매우 분노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 했었죠. 부진했던 원인이 뭐였냐. 이유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팀은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1년 동안 우리의 성장 과정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은 축구의 일부분이라서 나도 잘 알고 있다.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이제 있는데 그때마다 팬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걸 나는 많이 겪어봤다. 나는 이제 유명한 감독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이 겪어봤고 탈락하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다. 애초에 우리가 이제 약간 화내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게 일단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사임 생각 있냐? 라고 했는데 나는 한국 대표팀 맡아서 행복하다. 우승하고 싶었다. 이번 대회. 그리고 요르단의 패배에서 아쉽다. 그리고 요르단의 그 4강전 이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다. 요르단도 좋은 팀이었고 요르단전은 아쉽지만 요 이전에는 사우디 역전시키고 호주 역전시킨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였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요르단에게 지기 전까지는 13경기 무패였다. 하면서 월드컵 예선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13경기 무패를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잡기 전에 사실은 13경기 그 무패가 시작되기 전에는 안 좋았었죠. 우리 3월 A매치 승리 없고 6월도 없었고 9월에도 요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0대0으로 끝날 뻔했던 그 경기였어요. 우리가 먹힐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요때까지 9월 때까지 되게 안 좋았었고 애초에 엘살바도르한테 동점골 먹고 비길 때부터 꼬였죠 많이.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물론 튀니지를 이겼지만 튀니지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이제. 튀니지 네이션스컵에서 꼴찌 탈락입니다. 이번 네이션스컵. 그 다음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이라크전도 사실은 이겼지만 불안불안했던 경기였었고 특히나 이 아시안컵 때를 생각을 해보면 13경기 무패를 입에 담으면 안 되죠. 왜냐면 바레인전, 요르단전, 말레이시아전 우리 조별리그 때 정말 경기력 너무 안 좋았고 바레인전도 이강인 중거리 한방, 요르단전도 이제 어찌어찌 마지막에 상대의 자책골, 그리고 말레이시아전도 우리가 심지어 끌려가고 있다가 이강인 프리킥 한방, 근데 또 막판에 또 한 골 먹혀서 무승부. 사우디아라비아전도 사실 무승부로 끝났다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았고 호주전도 사실 마지막에 그 손흥민의 노련한 PK 유도, 상대의 이제 어설픈 태클 이거 없었으면 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13경기에 대한 그런 얘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본인의 좋았던 점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성장 과정이라는 게 요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1년 동안의 성장 과정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축구가 지난 월드컵 딱 1년 지났잖아요. 월드컵과 이 아시안컵이 딱 1년 간격이었는데 거의 우리의 축구가 퇴보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직력 사라졌고 그리고 이 1년 동안 성장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발전하는 걸 못 봤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발전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 3월 달부터 이번에 요르단전에 질 때까지 똑같은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죠. 중원의 선수가 비어있고 간격이 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성장 과정이 있었다. 이걸 이해라도 할 텐데 우리가 요르단전에 진 거 3월 달에 졌던 경기랑 비슷해요. 3월 달에 클린스만이 첫 번째 경기를 했던 거랑 이번 경기랑 비슷한단 말이죠. 간격이 멀고 멀어지니까 중원 싸움 치고 중원에서 상대는 패스 막 편안하게 주고받고 우리는 또 간격이 머니까 빌드업 하다가 미드필더에서 둘러싸여서 뺏기고
똑같은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멘트도 나 40년 동안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건 알지만 다 이해해. 약간 늘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 축구계에서 내가 날고 기던 사람 다 알아. 너네가 화내는 것도 알고 불만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이제 뭐 다 이해할게. 나는 이제 그런 다 마음도 넓고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산전수전 겪은 스타니까.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도 그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에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국내에 있을 거냐, 언제 나갈 거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출국할 거다. 그 다음에 휴식한 다음에 유럽 선수들 보러 간다. 근데 이 휴식이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 가서 휴식하는 건데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내 방식이다. 다들 이해 못하는 거 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는데 내 방식이다. 문제없다.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제적인 업무가 많은 거다. 다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근데 이 멘트를 미국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미국에서도 골드컵을 망친 적이 있어요. 골드컵 우승도 한번 했었고 골드컵을 망친 적도 있는데 망쳤을 때 똑같은 말 했습니다. 미국 팬들한테 비판받으니까 미국 팬들이 나를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미국에 아직 그 축구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그 패턴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가르치러 온 사람 약간 이런 것처럼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 유럽 선수들 보러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파 점검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내파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기재 선수 사용법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뭐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는데 뽑은 것도 문제지만 이기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본인이 잘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정승현과 김영권 두 명 센터백 세운 것도 저는 이거 분석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울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빠른 공격에 약했어요. K리그에서도. 그래서 김영권과 정승현이 빠른 공격수들 만났을 때 민첩성이나 이런 것에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먹히거나 뒷걸음질 치다가 돌파 허용하거나 이런 장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알타마리와 알나이마트 민첩한 선수들이 있는 요르단을 상대로 그 센터백 라인을 썼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분석이 더 되어 있었다면 박진섭 선수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 썼을 거예요. 물론 김영권과 정승현도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빠른 거에 약하다는 걸 클린스만 감독이 저는 파악을 못했다고 봐요. 그런 것처럼 국내파 선수들도 파악을 못한 게 지금 분명히 본인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독은 국제적인 무대에 있어야 된다. 유럽파 점검하러 가겠다. 지금까지 점검을 충분히 했고 3월 A매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기간도 안 떨어져 있는데 이미 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몸 상태라던가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은 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도 아직 해외로 나가겠다. 국제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쉬면서 ESPN 분명히 또 나옵니다. ESPN 나와서 뭐 다음 주 토트넘 분석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거는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너무 우리 대표팀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건데 본인은 여전히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요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 그리고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우리가 극적인 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행복해 하셨을 거다. 그런데 요르단한테 지니까 또 이렇게 여론이 뒤집힌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워낙에 이 스포츠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호주전에 본인은 아마 매우 만족스러운 경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비에서 10골 먹혔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성공적인 것들도 있었다. 사우디전 이겼고 호주전 이겼고 4강까지는 괜찮았다. 안 괜찮았죠? 우리가 조별리그도 사실은 망친 거에 가깝고 사우디전 호주전 물론 어려운 상대팀이지만 꾸역꾸역 올라간 거였어요. 떨어질 뻔했고. 근데 뭐 성공적이었다. 뭐 이거는 뭐 4강까지 갔으니까 이해하는데 중동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뭐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갔을 때 어렵다. 뭐 이것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똑같은 멘트. 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배웠다. 그리고 어떤 원인이 있었냐 했을 때 모르겠다. 이 팀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 다들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사퇴 이야기 했냐 했더니 이미 현지에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탈락한 것에 대한 분석을 이미 시작했다. 실점이 많아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했었다. 뭐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이런 얘기는 뭐 아예 그냥 생각이 없고 이번 대회는 그냥 실패를 한 대회.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월드컵 준비하겠다. 떨어졌다. 아쉽게 떨어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본인에 대한 자아 성찰 이런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 전술이 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전술이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많이 배웠다. 더 발전하겠다. 밀집 수비에게 막혀서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고 다 불만 있는 거 이해한다. 우리가 이런 밀집 수비도 상대해봤으니까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또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두루뭉실하게. 본인의 그런 전술에 대한 반성, 뭐 미안함 이런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그 요르단전 끝나고 선수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요르단전 찬스를 못 만들었고 밀집 수비에 고전한 게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런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 였는데 요르단은 밀집 수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밀집 수비를 했던 마지막에 사우디나 호주전은 우리가 어렵다가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하니까 편안하게 공격을 했고 요르단전에는 상대가 밀집 수비 안 했어요. 요르단이 오히려 올라와서 1대0 상황인데도 안 내려앉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못 올라가니까 계속 끊긴 다음에 역습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본인의 문제점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부임한 다음에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우리가 감독도 감독이고 전체적으로 축구협회가 이 대회를 준비를 못했다고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시안컵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안컵 시작 전에 국내에서 약 2주 동안 훈련을 했죠. 합숙해서 2주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2주 동안 훈련을 하는 건 미리 모여서 조직력도 맞추고 그러려고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있냐,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천안 NFC 파주를 떠났죠 우리가. 그래서 천안에 이제 우리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게 12월 달 기사인데 아직 이 부지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마지막 소집 요 훈련 때 그라운드에서 훈련하는 것 대신 호텔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실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직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발을 맞춰보고 간격 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다른 팀들은 다 했어요. 다른 팀들은 대회 전에 발을 맞춰보는 훈련을 우리처럼 모여서 하니까 조직력이 올라가고 경기를 할 때 어떤 플랜으로 움직일지 이런 걸 연습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 투숙객들 분리할 수가 없어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체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죠. 그라운드 훈련이 없는 소집은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협회가 울산이나 부산 등 조금 따뜻한 지역에 훈련장을 수소문했으나 결국 대관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축구만 봐도 운동장 빌리잖아요. 운동장 못 빌린 거예요. 우리 축구협회가. 아니 우리 축구협회가 운동장을 못 빌려서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력 훈련만 하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 당연히 비판 많이 받아야 되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축구를 우리가 했는데 욕을 먹는지 모르고 그냥 좀 운이 안 좋아서 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못했는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축구협회는 플레이어들이 아니니까 직접 뛰는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감독이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축구협회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클린스만 감독도 이 인터뷰 하는 걸 보면 열받죠 우리가. 열받고 막 나와서 웃고 있어.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이 저렇게 마음 놓고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게 축구협회가 얼마나 위기의식이 없고 얼마나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편안하게 감독직을 하고 있는지를 저런 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이번 대회를 저는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못하니까 정작 본 시험 때는 잘 못하잖아요. 본 시험 때는 잘 못하고 어차피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흐름을 보니까 경질이 안 될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도 뭐 정몽규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온 걸 보면 경질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고민을
정말 깊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도 감독이지만 축구협회가 대표팀을 서포트를 잘 못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클린스만 경질하잖아요. 경질해도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축구협회면 클린스만 2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다시 느낄 수 있었다.